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 화장실 가셔가지고 예. 네, 박수로 먼저 환영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직사각형, 삼각형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신의21의 남선우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사각형, 삼각형 연출을 맡은 이희준이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 역을 맡은 정연이라고 합니다.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정말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네, 동철 역을 맡은 오우식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극장까지 거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세 분께 영화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여쭙고 객석으로도 마이크 돌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 세 분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직사각형, 삼각형이라는 영화의 탄생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희준 감독님의 첫 번째 단편 병운의 하루 혹시 보셨나요? 많이들 보고 와주셨네요. 이 병운의 하루가 2018년에 영화제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었잖아요. 그 후에 감독님이 연극을 위해서 처음 이 직사각형, 삼각형 대본을 쓰셨고 2024년에 촬영을 하셨대요. 그 후에 2025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작품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병운의 하루 이후에 또 한 번 영화 작업을 하게 된 동력이 뭐였을까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배우 하는 게 훨씬 재밌고요. 또 더 편하고 제가 할 몫만 제 몫을 해내면 되니까 또 감독이 원하는 걸 잘 듣고 감독이 원하는 걸 한 120%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즐기다 보니까 배우가 훨씬 재밌는데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로만 폴란스키의 대학살의 신 같은 영화를 너무 보고 싶다. 만들고 왜 우리나라는 이런 영화가 없지 하다가 한 빌라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다가 마침 처갓집에서 약간 저 정도 싸움은 아니었지만 설거지와 제사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진짜 우리가 결혼할 때 어느 영역까지 네가 할 몫이고 우리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 결혼을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누구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사소한 소재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건지 누가 제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로 논쟁이 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 이야기로 하면 좋겠다라고 또 상상하다가 어느 날 법륜스님이 그 강연에서 직사각형, 삼각형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제가 전문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재밌겠다 싶어서 막 순식간에 써보게 되었던 작품입니다. 박수를 바로 쳐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정연 배우님, 오우식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희준 배우님과 연극을 함께한 동료 사이이시기도 하잖아요. 감독으로서 이희준 배우의 감독의 이 대본을 딱 받아보시고 그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첫인상은 재밌다였어요. 그리고 오빠가 감독님이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쓴 이 대본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연출을 할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고 역시나 현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고 아마 정연 배우님도 비슷한 마음이겠지만 뭐 대본이 이 작품을 하고 안 하고에 큰 영향을 준 건 전혀 없고 물론 대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재밌게 썼단 말이야. 아까 뭐 자기가 전문 작가가 아니다 보니 뭐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셨는데 전문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쓴 더 리얼한 정말 보시면서 공감 가는 대사들
실제 상황에서 뱉었을 법한 말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조금 지루한 순간들도 많은데 그것조차도 그냥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술자리에 그 어른의 지루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리얼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전문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대본상에서는 그런 매력이 있었고,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이라 촬영할 때도 너무 행복했고,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 이렇게 저희가 사실 계속 극단 생활을 계속 같이 했으니까요. 같이 뭐 짧은 어떤 영화를 같이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라서 뭐 그냥 뭐 이유 없이 하고 싶었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CGV에 셋이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관객과의 대화는 또 오랜만인데요. 덧붙이실 저희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라는 극단에서 연극 극단에서 근 20년 넘게 함께 연극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서로 어떻게 연기를 준비하고 하는지 너무 잘 알아서 대화하는 과정이 참 재밌었어요. 네. 그 대화 과정을 좀 더 여쭤보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촬영은 3일 동안 하셨고 리허설은 일주일 동안 하셨죠? 네, 저희가 연극처럼 아예 연습실을 대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간 연습을 하고, 아예 공연처럼 시작하면 끝까지 바로 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배우들이 다 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카메라 감독님과 스태프들을 다 초대해서 연습실에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쿤티 회의를 해서 이제 3일간 기획을 해서 찍었죠. 배우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네. 함께 만들어간 캐릭터들 얘기를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정연 배우님이 연기하신 민정이 같은 경우는 둘째이고 첫째 딸이기도 하잖아요. 민정이는 어떤 인물이라고 해석을 하셨을지 여쭤봅니다. 술을 많이 먹고요. 주장이 세고요. 대본을 보면은 제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거나 대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리액션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본능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현장에서 주어지는 대로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질문의 답은 아니겠지만 감독님께서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무섭게 막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더 세게 하지? 어떻게 더 세게 할 수 있지? 제가 본체가 워낙 유약하고 기염성이 강해서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우려 가운데 최대한의 셈을 발휘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봤는데, 일단 술에 의존을 많이 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술을 마시면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또 갈등을 빚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게 재밌었고, 또 그 가운데서 벌어졌던 즉흥적인 모멘트들이 조금 있어요. 편집 안 하시고 내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민정스러운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특별한 모먼트 중 하나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네, 노래 부르는 장면이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 실제로 정연 배우가 이제 너무 뛰어난 뮤지컬 배우여서 제가 첫날 촬영을 하면서 이제 정연 배우한테, 저희가 다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시작하면 1쪽부터 20쪽까지 첫날 찍고 20쪽부터 40쪽까지 둘째 날 찍고 나머지를 셋째 날 찍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찍으면서 야, 언제 한번 너가 노래할 타이밍을 잡자. 너가 부를 타이밍을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해서, 마침 노래도 또 저작권료가 비싸서 마침 우리 간다에서 만든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 뮤지컬에 나온 노래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는 그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 쓰진 못했어요. 근데 남자들의 이 계속 그 가부장적인 대화가 지루할 때쯤 여자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고 싶은데, 이제 이 여배우들끼리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좀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나 여자들의 수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거의 정연 배우가 주도적으로 그 씬을 다 만들게 되었고, 그 가스레인지 위에 물 새는 것도 실제 장소는 최영준 배우의 신혼집이에요. 그래서
신혼집에 실제로 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수를 없는 셈하고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수는 계속 바가지를 대어놔야 돼서 첫날 찍으면서 언제 한번 저 바가지 얘기를 하자, 누수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정현 배우가 아이디어로 찾아준 거의 공동 창작으로 함께 찾아낸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 누수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저 가족에 대한 상징처럼 보였는데 오은식 배우님한테도 여쭤봐요. 그 막내 윤정의 남편 동철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로 좀 형성하고 싶으셨나요? 가족들 중에서 제일 약자인 것 같고요. 근데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를 내고 뭐 힘들고 짜증내고 부부싸움에 이렇게 집중해서 연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내 아내도 엄청 사랑하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이쁨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클수록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실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감독님이랑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저희는 뭔가 그냥 좀 연출자가 원하는 연기를 최대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늘 계속 연기를 하다 보면은 연출자나 작가만큼 배우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연출자가 분명히 나보다 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연출자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연출자의 말을 잘 들었더니 조금 더 좋게 완성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그렇게 진짜 연극처럼 연습을 했는데 사실 오늘 저기 희정 선배님이랑 재진 선배님도 와 계신데 사실 선배님들이 해주신 그 정말 큰 힘들이 너무 있어요.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고 막 즉흥적으로 뭘 해도 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어떻게든 선배님들이 다 받아주시고 사실 엄청 바쁘신데도 저희 그 연극하던 그 습관 때문에 계속 영화를 연극 연습하듯이 연습한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매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셔서 같이 연습해 주시고 현장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 몫을 다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저희가 100마디 막 연기를 해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부모님, 뭐 희정 선배님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들로 그런 장면들이나 저희 캐릭터들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뭔가 다 같이 만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를 그런 사위로 그런 딸로 이렇게 아무리 연기를 해도 옆에서 그렇게 안 바라봐주면 그게 완성이 안 되는데 계속 저희를 그렇게 바라봐주시고 리액션 해주시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완성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추가하자면 우리 재신 선배님의 그 사위가 저렇게 사고를 쳐도 그래도 앞에서 딸이 잘못했지라고 해주는 또 묘한 그 태도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또 희정 선배님도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앞에서 제사 문제로 그 남편과 싸우는데 그 태도가 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예, 그 절묘하게 그 넘지 않은 선에서 계속 그래요 하는데 그 선들이 너무 좋았었고 또 오늘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마지막에 엔딩곡을 불러주신 나나진 재즈 가수님 분이 또 나나진 가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와주셨고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금 오은식 배우님도 해주신 말씀에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극 연습과 영화를 위한 리허설은 또 차이가 원래 있잖아요. 근데 배우분들께서 이번 작품을 하실 때는 마치 연극 연습을 하듯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배우분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그 차이를 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연극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장소가 제한적인 곳에서 사실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맞게 생각하지 못한 변수에 많은 그 동선에 맞춰서 연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장소다 보니까 저희가 연기하는 동선을 좀 그대로 좀 픽스해 놓고 현장에서 그대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연습을 하고 사실 연기를 어떻게 하고 네가 연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받고 이 연기적인 연기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익숙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분위기로 그 현장을, 그 장소를 우리 집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연습을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연극은 아무래도 무대 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한 2, 3개월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렇게 장소에 관한 조금 더 우리가 편해질 수 있는 집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저도 배우로 영화 드라마를 찍지만 현장에 갈 때마다 사실 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가서 뽐내고 집에 가는, 그리고 상대 배우가 뭐 어떻게 준비해 오는지 빨리 파악하고 저렇게 준비해왔구나, 해왔구나, 저걸 내가 어떻게 받아야지 하고 빨리 이 씬의 목적에 맞게 빨리 해내고 퇴근하는 그런 건데, 연극할 때 제일 좋은 것은 함께 연습하면서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상대 캐릭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면서 서로 또 이건 재미없다, 별로다도 아이디어도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공동 창작의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저희가 연습할 때도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하는 작업이 저는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그 집이 편해지셔서 3회차 동안 촬영 후에 뒷풀이가 그렇게 이어졌다면서요? 네, 저 최영준 배우 집을 이제 3일 동안 빌려야 되니까 최영준 배우는 이제 가까운 곳에 에어비앤비로 자게 하고 소정의 렌탈료를 주면서 우리는 집에 갈 사람들, 여배우들은 집에 가고 남자 배우들과 스태프들, 촬영 감독님 다 여기 자도 된다 해서 다 이제 침낭과 이불을 다 가져와서 저 술자리 촬영이 끝나고 다 사진 찍어놓고 잠깐 치우고 다시 거기서 우리끼리 술 마시고 또 이불 깔고 잤다가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 다시 또 정리해서 찍고, 그래서 2박 3일 MT처럼 그 오랜만에 오병 선배님과 또 의식 배우 성규형, 우리가 또 다들 바빠져서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밤에 그 영준 배우 집에서 오순도순 얘기도 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촬영 후기 에피소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연 배우님이랑 오의식 배우님한테 이어서 여쭤볼게요. 감독으로서 이희준은 어떤 연출자인 것 같으세요? 여기 저희 같이 연극 많이 했던 동료들도 선후배분들도 오셨는데, 배우로서 이희준 배우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노력형이고 얼마나 학구파고 얼마나 피곤한 스타일인지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열심히 하는 배우로는 제가 자신 있게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제 주변 배우 중에. 그래서 사실 지난번 GV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다른 배우들도 공감하는데, 감독으로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아까 행복했다고 했지만 행복한 거에 이면적으로 자기가 연기 준비하듯이 자기가 또 직접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역할은 잠깐 조금만 더 이러면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걱정이 약간 됐거든요.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또 다른 이준이 있더라고요. 포기할 거 빨리빨리 포기하고 이 배우한테 맞게 맞춤형으로 또 진행하고, 아마 속으로는 아쉬운 게 되게 많았을 텐데도 그걸 탁 그냥 표현 안 하고,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형이 연출적 달란트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계속 연출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던 성격적인 그 면이 오히려 연출할 때 좀 좋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한테 강요하면 좀 안 되는데 강요를 안 하니까 너무 좋게만 딱 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스태프, 그러니까 활동을 잘 하셨나 봐요. 너무 좋은 스태프들이, 저희가 농담식으로 우리 연기만 잘하면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스태프분들이 다 계셨거든요. 정말 제일 업계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이었고, 저희가 사실 연습실에서 연극 연습하듯이 막 오합지졸로 막 그냥 쏟아 부었는데, 오늘 오셨잖아요. 우리 연출부가
김민성 감독님이 영화 경험이 그래도 저희 중에 제일 많으신 이제 연출부 경험 많으신 김민성 감독님이 갑자기 저희 딱 모든 연습을 한번 스탑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못 찍어. 연극 연습하듯이 막 다 싸지르기만 하니까 잠깐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출력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고 네, 근데 그것 또한 어떤 연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와주시는 분들의 능력도. 그래서 너무 좋았다. 네. 혹시 정현 배우님도 배우 쓰신 배우로서 정말 감각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학구파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공부하듯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배우. 저한테는 그냥 1등인데 연출도 저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사실 되게 좁은 상태였는데 피곤하면 어떡하지 얼굴이 다 드러날 텐데 막 그런 걱정을 하고 현장을 갔었는데 훨씬 감각적이더라고요. 예, 되게 학구파로 막 쪼개가지고 연기 이렇게라고 요구를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 씬을 들여다보고 또 호흡을 넘기고 하는 데에만 도움을 주는 좋은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두 분 말씀을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명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하면서 연출 감독님이 얘기할 때 어려운 말, 특히 컷 하자마자 제가 제일 힘든 말이 이거예요. 컷 했을 때 감독이 와서 이거 아닌데? 이때는 갑자기 다 무너져요. 뭐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연출과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면 참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들이 제일 큰 건 저기 선배님들도 그렇고 제가 윤하의 거리도 함께 했었고 드라마를 함께 다 했던 동료들이고 오용 선배님도 정말 오랫동안 함께 공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알고 배우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준비하기 편한지 마음이 편한지 결과 표현적으로는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뭐 더 세게 해라 더 했나? 정현이한테는 했나 봐요. 정현이한테 그렇게 말해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왜 이 연예인 사위의 아랫동서의 마음은 어떨까? 여기서 어떤 기분일까? 그 열등감은 어떨까? 어떤 거랑 비슷할까? 계속 이렇게 준비할 때 제가 배우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려고 애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배우들이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지 않았나 싶네요. 또 모호하게 소통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제일 첫째 사위 오용 선배님한테 디렉션하는 걸 옆에서 듣는데 저도 그 아까 그런 얘기 되게 배우분들은 다 공감하시고 컷했는데 감독님 모셔가지고 갑자기 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도 안 되고 정말 편안한 상태로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 컷!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의식 씨 긴장했어요? 막 멘붕이 찾아요. 나 되게 긴장도 안 하고 난 정말 힘 빼고 연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셔서 힘 좀 빼고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그거 말고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이러면 되게 헷갈릴 때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캐치해내야 되는 게 배우의 몫이긴 한데 근데 그 오용 선배님한테 그 광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무서워야 돼요. 조금 더 화를 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배우들은 이제 그 안에서만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소리를 좀 더 크게 해볼까? 좀 무섭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오셔서 이거는 정말 제일 윗사람으로서 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라고 이걸 너희들도 알아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해주는 정말 중요한 얘기야 라고 디렉션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오는 게 화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웃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 하다 보면 나오는 게 무서움이기도 하고 정색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서 좋은 연출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훈훈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요.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앞에 계신 세 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더 안내를 드리자면요.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께 사인 포스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네,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하시죠.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은 와, 감정 소모 엄청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그거 진선주님이 전단지를 접어서 이렇게 볼 때는 직사각형 같이 보이고 이렇게 볼 때는 삼각형 같이 보인다는 게 주제 같은데 저는 다르게 봤거든요. 직사각형을 세울 때는 좀 높아 보이는데 눕히면은 좀 가로로 퍼지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그 대비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이렇게 세울 때는 여성을 좀 상징한다 느꼈고, 역삼각형은 왜 남자가 등분이 열심히 하면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상징하고, 그래서 속주제는 남존 여비를 좀 까는 주제 같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정작 제목에 동그라미는 없더라고요. 동그라미를 좀 추구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정작 제목에 동그라미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 그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이 좀 인상적인 게 아이가 결국은 안 따라가잖아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장면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목에 관한 질문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뭐 도형이 어떤 도형이든 상관없이 서로 자기 쪽에서 보는 방향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제목을 지으려고 하다가 슬픔의 삼각형이 영화가 나와서 그 영화를 참 좋아해서 또 삼각형을 넣으면 되겠다 뭐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이가 보는 장면은 전 또 다시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이혼숙녀 캠프도 많이 보는데 그 자주 싸우는 부모 보면 애가 되게 무반응하고 웃거나 웃어 넘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척 자꾸 하는데, 저런 싸움이 얼마나 잦았으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의 시선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른들이 저렇게 막 싸우고 할 때 저게 얼마나 아이한테는 그냥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할까 하는,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일상으로 느끼려고 애쓰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엔딩 때 고양이가 나오는데, 원래 대본에는 고양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술 마실 때도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고양이 2마리를 섭외했는데 그 스태프과 배우가 빌라 안에 다 들어오니까 고양이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만 하고 맨 끝에 사람들 다 나가면 나오자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돼서, 고양이 2마리는 절대 서로를 괴롭히거나 터치하지 않고 자기만의 영역을 잘 지키고 존중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감독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안경 쓰신 분, 예, 여기, 예, 후드. 예, 안녕하세요.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시나리오 쓰실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의 아사리판이 수습이 되거나 끝으로 가면서, 혹은 점점 더 크게 아사리판이 돼서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하게 마무리되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외부의 적이 나타나서 뭐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외계인 나타나면 힘을 합쳐 싸우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되게 재밌었는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제 결정 짓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저 설거지를 누가 해야 되냐, 재산은 누구 몫이냐의 싸움은 결국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외부의 적과 만났을 때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시나리오 쓸 때 처음부터 전 그 좁은 계단에 1명과 8명이 다 뭉쳐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렸었어요. 근데 그 캐스팅을 이제 하려고 그만한 1명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마침 넷플릭스 황야란 영화를 홍보 활동하는데 옆에 허명행 감독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했는데
뭐 내용도 안 듣고 아니, 당연히 할게요 해서 이제 당일날 오셔서 내용을 아시게 됐고 그 뒤에 있는 엄청 그 키 크고 멋있는 여자분은 제 와이프입니다. 예, 와이프인데 성규 형이 진성규 형이 현관문을 탁 열고 첫 테이크가 딱 끝나고 컷 하자마자 너무 웃음이 터진 거예요. 왜 형 왜 웃기냐 그랬더니 드래곤볼에 나오는 초사이어인 두 명이 있는 것 같다. 정말 큰 여자와 정말 덩치 큰 남자가 있는데 너무 웃기다. 너무 절묘한 캐스팅이다라고 해서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캐스팅 비하인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해주실 분 많으시네요. 네. 바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발뉴스 아니다. 그냥 관객인데요. 버릇이 돼가지고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부엌에 그 물이 혹시 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작비의 한계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재난 영화로 또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모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시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신데 배우 관점에서 디렉팅 하시면서 내가 저거 연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세 남자한테 우리 이준 배우님 모습을 제가 다 발견해낼 수가 있었는데 특히 좀 끌렸던 배역 어떤 배역일지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것처럼 정말 감독으로서도 참 기대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차기작 또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차근차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반응. 네. 출연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그 처갓집 소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쾌. 실제로 저렇지는 않은데 이거 야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라는 어떤 그런 예민함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항상 홍보를 하면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기를 지금 너무 혜정 씨는 너무 계속 응원해주고 있고 엄청 홍보 활동을 열심히 또 따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성규 형 역할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쓰다 보니 나의 어떤 소재가 나한테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연예인 사위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가족이 모이면 뭔가 제가 계속 여기서 더 연예인인 것처럼 되게 행세를 하게 되고 톤도 되게 높아지고 그리고 같은 추석 때 같은 소고기 똑같은 가격의 소고기 세트를 선물해도 장모님이 제 거를 더 너무 고맙다고 막 하실 때 그게 너무 좀 어색하고 미안하고 막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 연기를 되게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면은 이 8명의 앙상블을 다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고 이 역할은 누가 하지 하는데 성규형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실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그 성규형이 실제로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너무 진짜 착하니까 정말 착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착하기만 하는 거예요. 형님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잘됐다. 와 진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규형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위는 이 가족 모든 사람이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알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난 정말 이 사람들한테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고 싶다. 뭐 그런 약간 가식과 진짜의